안녕하세요, 윌리엄입니다. 오늘은 괴산군 불정면 외령내에 있는 정인지 선생의 묘소에 왔습니다. 선생은 조선 초 대표적인 학자이며 정치가입니다. 선생은 훈민정음 창제에 기여한 공이 있는가 하면 개유정난 때는 단종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세조를 도운 과도 있습니다. 해서 선생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는 호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산군 때 이르러서는 패비윤 씨의 죽음을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묘의 성물이 훼손되는 화를 당하였습니다. 그건 그렇고 제가 정인지 선생의 묘소를 답사한 이유는 선생이 풍수의 조예가 깊었기 때문입니다. 세종, 문종, 현덕왕후 등 왕릉조성에 직접 관여할 정도로 당대 명풍수였습니다. 그런 선생이 충청도 관찰사로 있을 시절 이곳을 지나다가 산세에 매료되어 직접 본인의 신우지지를 이곳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 국세가 늙은 쥐가 밭으로 내려와 곡식을 먹는 형세인 노서하전형 명당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부부역장으로 앞쪽에 선생이, 뒤에는 부인 경주희 씨가 모셔져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풍수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묘역으로 진행하는 내룡을 보면 치솟아 오르기 위해 마지막 힘을 쏟아붓는 것처럼 잘록한 내룡의 목이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과엽과 결인이 일품입니다. 그리고 힘차게 치솟아 오른 내룡은 튼실한 입수처를 만들어냈습니다. 주변 사격을 둘러보면 올망졸망한 사격 뒤로 선이 굵은 사격이 둘러쳐 있습니다. 아마 정인지 선생은 이런 사격이 마음에 들어 본인의 신우지지를 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에 진열을 맺기 위해 생기는 태주산으로부터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태주산에서부터 달려온 생기가 분기를 거듭하는 과정을 거쳐 그중 한 가닥의 생기가 이곳에서 진열을 생성하였습니다. 용진혈적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선생과 경주희 씨가 모시는 당판은 약간 휘어져 있고 자기 안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문제는 진열을 어디에 생성하였느냐는 것입니다. 형기적으로 보면 선생의 묘소가 진열인 것 같기도 하고 경주희 씨 묘소는 약간 뒤로 밀려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해서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자리이기도 하지만 풍수 공부에 이만한 자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자리일지라도 생기와 살기를 구분하고 또 생기의 진행 방향을 한다면 어디에서 진열을 생성하였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입수도두에서 진열로 향하는 생기는 경주시 묘소에서 차열을 생성하고 주열은 표시한 지점에서 생성하였습니다. 백호 쪽으로 약간 치우쳐 진열을 생성한 이유는 청룡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입니다. 등고선을 보시면 당판을 향해 오목하게 휘어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지형이 움푹 패여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고 나아가 당판을 향해 불어오는 바람의 길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서 생기의 진행 방향은 바람이 결정하기 때문에 바람의 눈으로 또 바람의 마음으로 진열을 찾아야 합니다. 다음은 진열을 찾고 그 자리가 진짜 명당 자리인지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개수즉지를 실현한 물입니다. 금난경에 생기는 바람을 타면 흩어지고 물을 만나면 멈춘다는 뜻의 기승풍직산 개수즉지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글귀가 모든 풍수 논리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라고 단언합니다. 풍수는 곧 바람과 물입니다. 오늘은 풍수지리에서 요구하는 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난경에서 생기는 물을 만나면 멈춘다는 뜻의 개수즉지라고 하니까 무조건 물만 만나면 생기의 진행을 멈추는 줄 알고 있지만 생기는 골짜기, 호수, 강물을 건너갑니다. 심지어 바다도 건너가는 것이 생기입니다. 생기가 큰 강이나 바다를 건너간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실 줄 압니다. 쉽게 말씀드려 생기가 바다를 건너가기 때문에 섬지방에도 진열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물이라고 해서 다 같은 물이 아닙니다. 생기의 진행을 멈추게 하는 물, 즉 개수즉지를 실현하는 물은 따로 있습니다. 선생의 묘소를 예로 들면 표시한 지점에서 진열을 생성하고
남은 여기는 260도 후천 태방으로 내려갔습니다. 풍수지리에서 여기는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진열에는 여기가 필이 존재하고 또 여기가 빠져나가는 방향이 향이 되며 그 방향에서 물을 만나 개수직지를 실현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수직지를 실현한 물 너머에 진열과 응하는 안산이 존재합니다. 이때 안산과 개수직지를 실현한 물은 음양의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진열처에 서서 여기가 어느 방향으로 빠져나가 멈추었는지를 감지하고 직접 그 방향으로 내려가 개수직지를 실현한 물을 눈으로 확인이 된다면 그 자리는 진열이요 진짜 명당입니다. 개수직지를 실현한 물은 진열의 기운이 녹아있는 것처럼 기질이 동일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대목으로 무조건 묘자리 앞에 물이 있다고 해서 풍수에서 요구하는 물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이라고 해서 다 같은 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생기를 멈추게 하는 물, 즉 개수직지를 실현하는 물에는 진응수, 합수, 암수가 있습니다. 물의 크기와 형태는 진열의 영향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용천수와 같이 물이 펑펑 솟아오른다고 해서 진열의 격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개수직지 실현에 목적이 있으므로 비록 작은 개울이 만나 합수했을지라도 진열의 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정인지 선생 묘수에서 개수직지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세간에 풍수인을 두고 10인십색, 100인백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치사라는 사람마다 보는 관점과 이론이 다른 나머지 이곳이 진열이다 저기가 진열이다 하며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풍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당판에 서서 어느 방향 어디쯤에서 개수직지가 실현되는가를 이야기하고 또 직접 내려가 눈으로 확인시켜준다면 진열에 대한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수직지를 실현한 물은 눈으로 직접 확인 가능한 진열의 증거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풍수에서 심용 3년, 점열 10년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용을 보는데 3년, 점열하는데 10년의 공부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점열이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점열은 풍수의 시작과 끝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점열을 하기 위해서는 진열의 실체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